금요일 아시아 증시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증시를 괴롭히던 리스크들, 중동과 무역 리스크 관련해 해소 조짐이 보이자 아시아 증시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오전장인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우리 코스피를 포함해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항생지수가 밀리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가장 띄는 건 바로 도쿄 증시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4거래 연속 상승세에 힘입어 심리적 지지선인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장중 4만 선을 넘은 건 지난 1월 27일 이후 5개월 만인데요. 이런 상승세의 배경으로는 우선 일본 증권가에선 리스크가 진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중동 정세가 안정적이고 또 미중 무역 협상도 합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하자 투심이 회복되고 또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후장 들어서도 탄력이 유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길게 한번 볼까요? 무역 전쟁 여파로 급락세를 보였던 니케이 지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거의 3만 1,000선까지 좀 밀려나는 후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의 거센 매도세 4월 7일에는 3만 700선까지 후퇴하면서 말 그대로 폭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세계 증시 흐름에 편승하면서 다시금 또 수급이 붙었고요. 또 매수세가 확산되면서 오늘 드디어 4만 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도 탄력 꺼지지 않고 4만 100선을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대만이 중국산 맥주에 최대 64%, 열연 강판에는 최대 20%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잠정세율은 다음 달 3일부터 4개월간 적용된다고 발표를 했죠. 이번 조치는 지난달에 중국이 플라스틱 원료에 대해 관세 부과를 개시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가권 지수는 영 힘을 받지 못하다가 좀 오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시세를 내주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빨간불을 켠 모습과 다르게 좀 밀리는 모습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0.2%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협상 타자로는 인도를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와 하게 될 거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덕분에 투심이 좀 살아나고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장 초반 8만 4천 포인트에 육박했던 센섹스 지수입니다. 다만 탄력적인 흐름을 이어가진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8만 3,8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가 약 2주 정도 남은 가운데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찐 총리는 베트남 정부와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미 행정부와 자주 소통하고 있고 또 깊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 미국 측의 입장이 발표되지 않은 만큼 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베트남 증시는 상고 하점을 보이다가 다시금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아시아 증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죠.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중화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경환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 오늘 왜 이러나 했더니 중화권하고 좀 연동이 되나 싶습니다. 중화권 시장 급격히 좀 얼어붙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전장 개장에서는 1%대 상승을 출발했던 중국 홍콩 증시가 오전장 막판이죠. 대형 배당주, 은행주, 유틸리티, 소비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오전 개장했습니다만 낙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미중 관련 무역 협상 소식이 있었지만 뭐 주시장 관점에서는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고요. 또 오전에 발표된 중국의 이제 마지막 5월 지표인 중국 제조업 이익 데이터가 9%나 전년비 급감한 것으로 나오면서 역시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 한 23거래일 동안 중국 거래 대금이 특히 이제 본토 시장이죠. 상해 심천이 1조 위안 정도를 넘으면 이제 활성화된다고 저희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조 위안은 계속적으로 20일 동안 넘으면서 시장이 차익 실현 압력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6월 달에 이제 중국은 초과 유동성 효과를 좀 반영을 했고요. 또 7월 달에 이제 반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가오면서 매크로나 부양책 공백 시즌에 이제 기업 이익에 대한 경계감이 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도 수급이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는 오늘 그나마 이제 시장 아웃퍼폼하고 있는 건 AI 서버 관련주들, 또 반도체나 장비, 또 오랜만에 이제 비철금속 가격이 오르면서 구리 관련주들이 좀 강세고요. 홍콩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을 중국과 비슷하게 보이고 있고 어제 신제품 발표한 샤오미가 3% 급등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BYD 이슈나 전기차 관련주들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테마주였던 뭐 신소비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콩 역시도 최근에 시중금리가 급락하면서 유동성 효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본토와 유사하게 차익실현 압력이 좀 있고 다음 주까지 변동성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네. 7월에 좀 소비나 이런 부분들이 예상에 좀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이후에 좀 8월부터 좋아질 것이다. 팀장님 전에도 이런 견해 주신 적 있는데 이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 6월 달까지 시장을 저희가 낙관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7, 8월 달이 이제 반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상반기 중국 경기가 나쁘진 않았지만 가격 신호들이 약했고 또 기업이익이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반기 실적 나오는 7, 8월 달에는 계절적으로도 원래 수급이 좀 약하고 하락하는 패턴인데 이번에도 그걸 이기긴 좀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7월 달에는 좀 조정 압력을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죠. BYD가 생산량을 15%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할인을 30% 넘게 하는데도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중국 전기차 산업에 지금 위기가 오는 건가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중국의 뭐 승용차나 전기차 판매량은 승용차가 뭐 13에서 한 15% 정도 전년비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도 30% 이상 팔리고는 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 6개월 동안 중국 전기차의 전략은 보조금 나오면서 이 박리담의 형태 즉 P 하락을 이제 Q로 만회를 하면서 매출 만들었는데요. 2분기 들어서 가격과 물량이 동반해서 이제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평균적인 승용차 할인율이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2023년 초가 13%였으니까 4분의 1 가격을 할인해서 파는데도 Q나 P가 지금 동반해서 하락하는 부분이고요. BYD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어떤 장기적인 구조적인 어떤 재무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과하다고 보지만 지금 최근에 가동률 하락이나 재고 조정 압력이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BYD발 가격 인하 사태도 있었고 또 최근에 6월 들어서 관련된 이제 부품사들에게 대금 지급을 미루는 이런 갑질 간행을 시정해라라는 어떤 악재들까지 나오면서 이벤트나 정치적인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 또 내부적으로 이제 재고 조정 압력이 3분기를 좀 지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의 경우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는 투자 심리가 계속 냉각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뭐 극단적인 리스크를 상정하시기보다는 BYD가 원래도 이게 박리담의 전략을 취했었고 실적 때마다 나름대로는 선방을 했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8월 전까지는 전기차 시장의 어떤 조정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되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의 개별 종목들은 좀 다르게 보시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장님 나오시면 한번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중국 한번 다녀오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로보택시 보고 오셨다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왔는데 이 시범운행에서 생각보다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팀장님께서 가보시기에는 중국 쪽의 로보택시는 이런 문제점 없이 잘 굴러가고 있는 걸로 보셨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사실은 완전히 수평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개 정도 로보택시 업체 직접 가서 시승을 한 2시간 정도 한 거기 때문에 체험이나 환경 여러 가지로는 경험을 좀 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서부 지역 미국 쪽하고 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대도시의 환경에서 저희가 뭐 광저우나 이런 데서 좀 경험을 한 거고 트래픽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좁고 복잡하고 이런 환경에서 볼 때는 완전 그러니까 L4 급으로 저희가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성은 굉장히 좋게 느꼈고 또 이런 환경에서 계속적으로 학습을 한다면 나름대로 자율주행 기능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좀 세련돼질 수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해서 이제 자율주행이나 택시나 이런 쪽의 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생태계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이제 법안이나 규제 완화가 도시별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관심을 계속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적인 화두인데 말이죠. 디지털 화폐는 또 중국이 가장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중국 네네. 쪽 스테이블 코인 움직임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결국에 이제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이 이제 가상 자산 육성 방향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홍콩을 통해서 이제 중국정부 시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는 거는 5월 22일 날 홍콩이 스테이블 코인 조례 법안을 이제 입법을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행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콩 달러나 역외 위안화 베이스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홍콩을 통해서 자금풀을 확장을 시켜서 이제 홍콩 주식시장 대비해서 이제 취약한 회사채나 고정금리 상품 시장을 키우고 또 역외 위안화 관련해서 유동성 확대를 목표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8 기조 하에서 홍콩 내에서 이제 역외환화 상품의 활성화라든지 또 역내외 결제, 가상화폐, 디지털 경제 관련된 사업들을 좀 시도를 할 것 같고요. 마침 이제 시장이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라이센스 승인이 이번 주에 국태군한 증권의 홍콩 법인을 통해서 이제 발행 이제 승인이 났고요. 증권 쪽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여러 기관들이 중국계 증권사들이 지금 이미 라이센스 신청을 했고 국태군한 증권만이 아니고 다른 증권사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발급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1개월 동안 중국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테마주들은 이미 상당히 트레이딩이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발행이나 유통, 거래 플랫폼,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반영이 됐고 심지어는 증권주나 은행주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은 좀 선반영을 좀 했고 실제로 이제 8월 달에 이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서 많은 증권사들이나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기회를 부여받으면 9월 이후로 좀 관련된 실제 이제 강자들을 좀 저희가 골라내고 실제 수혜주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증권 김경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